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맹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짓던지 땅을 뭐 살 때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오늘은 어떤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구입하려고 가서 보면은, 물론 이제 서류를 다 띄어서 확인을 하고 가지만은, 넓고 좋은 땅이에요. 가서 보면은 뭐 차가 들어간데도 지장이 없고 사람이 들어간데 지장도 없고 아주 풍광도 좋고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집을 짓던지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땅에 뭡니까?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됩니다. 최소 4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멀쩡한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쪽으로 현황 도로, 이 D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로 뭐 왕왕 옛날부터 뭐 경운기 갖고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 짓고 뭐 옥수수도 심어 놓고 이런 지금 현재 농지입니다. 여기는 2차선 지금 국도고 이렇게 돼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A 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뭐 일로도 여기도 뭐 간이식이나마 이렇게 판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개울인데 수로죠, 수로. 보통 때는 물이 안 흘러도 이 수로라는 게 어떤 장마철이라든지 폭우 시에 물이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치 물의 양을 고려해서 어떤 시설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도에 접한 수로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안 흘러도 또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A 땅은 지적도상으로 서류를 다 띄어보고 보면은 맹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 땅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 그러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허가 없이 뭐 내가 뭘 짓는다 그럼 뭐 일로에서 레미콘이 다 들어가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현황 도로처럼 이 D 부분, 이 소유자가 뭐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여기 뭐 경운기나 뭐 1톤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조상 때부터 그랬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A라는 땅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맹지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A 땅에 대한 그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연로해지시고 이제 아들이 30대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싫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이 A 땅을 증여를 받고, 그 증여받은 거를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 맹지다 보니까 누구 살 사람도 없고 땅 값어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주변 시세가 평당 한 30만 원, 40만 원, 또 뭐 어디는 5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 A 땅은 맹지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농사 지을 사람은 사서 그냥 농사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건축 행위를 하려 그러면 맹지라는 이유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A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주변 시세에도 불구하고 평당 뭐 6만 원이라도 팔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입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거 맹지를 좀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F 부분 일로 해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요게 국도변 수로가 있어요. 개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도로로서 이제 이 다리를 놔야 되죠. 수로기 때문에. 그걸 하려니까 이 해당 관청 규격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 최대 수량을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제 크게 해서 다리를 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관공사 규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뭐 불과 한 2m 남짓 그런 폭인데, 콘크리트로 다리를 놓으려니까
한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쪽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C한테 찾아가서 여기 요 좁은 부분 여기를 조금 땅을 팔든지 뭐 사용 승낙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C 소유자분이 원체 뭐 때문인지 몰라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분하고는 얘기가 도저히 안 돼요. 얘기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B, 이왕에 뭐 이쪽에 뭐 이렇게 현황 도로라고 얘기하죠. 늘상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농사질 때 그냥 할애하는 이런 도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B를 찾아갔어요. 나 여기다가 뭐 땅을 요만큼 잘라서 도로로 쓰게 팔던지 아니면 뭐 사용 승낙을 해주던지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이제 진전이 돼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B 부분에다가 이 A 부분 땅 소유자가 요만큼을 잘라서 이 부분 G가 되죠. G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 전체가 한 1000여 평, 요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8평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요. 요거를 분할을 해서 자기 비용으로, A가 자기 비용으로 분할을 해서 G 부분을 B 소유자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땅을 주기로 하고, 요 H 부분에 이제 도로 사용 승낙서라는 거,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서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B하고 그 약속이 이행이 되면은. 그러면 A는 땅을 뭐 평당 주변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땅을 평당 6만 원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A가 이렇게 해서 땅도 떼어주고 뭐 해서 사용 승낙을 다 받아갔는데, A가 건축 행위를 바로 하지 않고 뭐 차일피일 하다가 보면은 그 사이에 이 B 원 소유주가 제3자한테 이 땅과 함께 H 부분 같이 이 사람 땅이니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땅을 넘겨주면은 땅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 A가 이미 받아놨던 여기에 대한 사용 승낙을 또 다른 다음 제3자 매수자한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사용 그 승인을 다 받아서 이제 과거에 말하는 그 준공 필증이죠. 지금은 사용 검사증. 네, 그걸 받으면은 여기 건축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이 지목도 지금 농지 전이죠. 전에서 대지로 바뀌고 요것도 도로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분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B가 소유권은 넘어온 게 아니죠. 그냥 여기에 대한 사용 승낙만 받은 거예요. B가 제3자한테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제3자 또 매수자가 여기에 대한,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저기에 대한 뭐 사용료를 내라든지 무슨 또 권리를 주장해서 분쟁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지역권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 그래서 지역권 설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사도 모르고 뭐 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H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H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유권은 변하지 않아요. 지역권을 설정하는 사람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B한테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땅에 대한 서류입니다. 개인이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체에서, 일반 단체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기에 표시하고 기록해 두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고, 번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당해가지고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다든지, 그럼 대출에 관한 거, 그런 표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표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부 등본을 이 토지에 대해서 번짓을 넣어서 이제 발급을 받아보면
지역권이 설정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위치는 B 땅의 뭐 북쪽 폭 4m 되는 이 부분이다. 면적은 예를 들어 뭐 77 평방미터다. 지역권 설정자는 뭐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위치 용도, 그 다음에 이거 용도는 도로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지역권이라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거기에 지역권 설정자, 용도, 면적,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게 지역권 설정이에요. 그러면 B가 제3자한테 또 땅을 팔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여기에 있는 지역권은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자가 해제해 주기 전까지는 지역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사면서 이 B한테 이 G 부분을 잘라서 남겨주고 자기 땅 넓어지고 뻔듯해졌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역권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인감을 청구해서 저 H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역권 설정을 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뭡니까? 자기 땅 맹지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쪽으로 되긴 돼요. 관할 관청에서 허가해주고 그 규격대로 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2,800만 원이나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을 이렇게 자기 큰 자기 비용 노력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절대 안 된다. 너무 고집 피는 사람 치고 나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요. 절대라는 거, 절대 이 단어 잘 쓰지 마세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신 이외에는. 그 다음에 B 얘기가 돼요. 이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돼요. 연세가 좀 많은 할아버지인데도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신 이 땅을 받아서 자기 땅 뻔듯해지고 넓어지고 이분은 맹지가 탈출되고 맹지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땅 값어치가 다시 6만 원짜리 땅이 3, 40만 원짜리 땅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맹지는 사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중에 하나인데 20스퀘어미터 6평이 약간 넘죠. 20스퀘어 미만의 창고를 농지에다가 임야나 그런 데 말고 농지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농막이라고 따로 얘기를 해서 그 경우는 창고도 건축 행위예요. 그래서 허가 받고 다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에 20스퀘어미터 미만 창고를 놓을 경우에는 신고로서 간략하게 해주겠다. 허가를 말해도 인정을. 그럴 경우엔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농막이에요. 근데 농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막의 개념이 뭐예요? 거기 농사 짓다가 좀 쉬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 낮잠도 한숨 자고 비료 포대도 젖지 않게 들여놓고 농기구도 보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좀 필요하고 전기 필요하죠. 또 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농막이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도 못 넣게 하고 그럼 농사 짓다가 자기네 집 얼마예요? 1000m, 1km 되는데 뛰어가서 화장실 가야 됩니까? 화장실 안 돼요. 어떤 데는 수도, 가스 이런 것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창고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도로가 없는 땅은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련 서류와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다 떼어가지고 보면은 이런 땅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도로랑 맞닿아 있네. 맹지는 아니네. 아닐 수 있어요. 2,8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서류만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는 어떤 땅, 멀쩡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서류 다 떼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가서 뭐 건축설계사무실, 토목설계사무실 가서 그 번지수 대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니까 얼마큼 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해당 관청 담당자, 건축 담당, 뭐 토목 담당, 농지 담당 가서 물어봅니다. 번지수 대고 이상 없습니다. 집 짓는데 이상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해요. 그런데도 집을 못 짓는 땅이 있습니다. 진짜 못 져요. 황당하죠. 그런 땅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또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